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발표된 6월의 PCE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을 했고요. 주중에 크게 빠졌던 대형 기술주들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어제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번 주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월요일에는 279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2731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800선을 하회하면서 한 주 동안에 4% 가깝게 밀렸습니다. 네, 이번 주 힘든 장 정말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락정 속에서 근데 우리의 포착주가 오히려 더 크게 빛난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 정말 손실이 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그런 한 주였는데 우리 포착주는 한 주 동안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 SG가 목요일에 상한가를 가면서 한 주 동안 고작 5거래일 만에 무려 47%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바로 이 이유겠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말 아침에 늦잠도 안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시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 한 종목도 아니고 무려 5종목 포착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2786-1022, 1023번, 또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하반기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 상반기에 검증된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이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도 근데 정말 시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주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먼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굉장히 또 장이 어려운 장세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선별적으로 좀 종목 장세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불을 뿜었죠. 일단 우크라이나 이제 평화 회의 11월 달에 또 다시 좀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전향된 자세로 나오죠. 예전에는 뭐 러시아 쪽이랑 협상 안 하겠다, 푸틴하고는 안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푸틴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의 재건에 지금 구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 수주를 하고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이 SG만큼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이미 공장 인수까지 지금 들어가고 무상으로 이제 원료를 조달받고 그리고 이미 수주 400억 정도 얘기도 나오고 4년 동안, 10년 동안 4조 원 정도 공급 계약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평화회의가 열리든 안 열리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일 발행까지 이제 또 이뤄졌죠. 이제 시설 자금, 원자재 구입 자금 이걸로 또 CB 투자를 이자율 0%로 2,200원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찐세주구나 라는 관점에서 물론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가서 단기라는 좀 숨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SG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국내도 조달청 쪽에 2,000원 공급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쪽에도 특허를 출원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더 큰 시장에도 진출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땐 앞으로 좀 꾸준한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SG 대표이사 매수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다 들어왔던 기업이죠. 이번에 유증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조금 더 느끼는 게 역시 주식은 대표이사 매수세에 들어오는 기업들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중요하구나. 왜? 중장기 바닥권에서는 또 밀려도 저가 매수할 수 있고 또 추가 매수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결국엔 바닥에서 갈 기업들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민주당 쪽에서 되면 또 뭐 지연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SG만큼은 이미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 별로 좀 관심이 안 들어가지고요. SG만 꾸준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테슬라 어닝 쇼크.
이 부분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미국 기술주가 충격을 받았는데 SK하이닉스가 참 운이 나빴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면 그렇게까지 폭락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꼭 테슬라 쪽의 기술주 충격 이걸로만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앞으로 상당 부분 1년, 2년 동안은 HBM 쪽의 점유율은 압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1, 2년 뒤면 이제 이 HBM4 시장으로 가면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또 가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또 많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3 통과를 했잖아요. 이제 3, 2까지 통과하게 되면 역시 SK하이닉스랑 좀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은 또 이제 비등비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영향과 함께 뭐 지수의 영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점유율을 좀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 삼성전자는 많이 안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바닥 대비 한 100% 이미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락 장세가 나왔는데 일단 간밤에 미증시 이제 PC 근원 물가 지수 그리고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증시가 이제 급등 마감했거든요. 뭐 다우 600포인트, 나스닥 기술주는 못 간 게 아니고요. 1% 가까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 뭐 중성주부터 해서 지금 기술주까지 간밤에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회복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있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예정이죠.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이랑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은 역시 지원하지 않고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요즘에 이제 살아나고 있고 바이넥스도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개별 중소형주 바이오 기업들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급등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증시가 투매가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바이오 기업들을 선택하신 분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지금 다 박살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올라오긴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와 있어도 이 코로나 때 비해선 이미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아직도 박살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때 만약에 반도체나 이 배터리 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다 코로나 때 이전보다도 그때보다도 다 위에 올라 있죠. 그래서 주식은 이런 어떤 이제 위기감이 나올 때 분명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큰 흐름을 보고 역시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 저는 후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의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신약 개발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단기 추격하면서 매매를 한다. 이런 식의 매매보다는 역시 하반기 실적이 폭증할 만한 업종이 역시 또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관련 있는 기업들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다음 주 이제 미국의 FOMC가 있는데 중요한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역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단기 과열권에 좀 진입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쿠팡수혜주 KCTC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이뤄졌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저평가 국면이다 보니까 최대 주주도 장내 매수하고 앞으로 쿠팡수혜주 내에선 KCTC 같은 기업들은 좀 꾸준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를 또 대비를 해야겠죠. 위원님 말씀처럼 미증시 상승해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은데 정말 다음 주에 FOMC 있잖아요. 네.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이번에 지금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뭐 크게 상회치가 나오지 않고 부합을 했거든요. 지금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최근 들어. 물가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나 기다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대 중반이에요. 딱 좋아요. 2%대 초반까지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깜짝 금리나 발표를 다음 주에 할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9월 달에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9월 달에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대선이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대선을 개입한다는 뭔가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장에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깜짝 인하 발표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이제 9월 달에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7월 달에 강력 시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깜짝 7월 말에 호재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7월 31일 날 또 예정돼 있죠. 공교롭게도. 그때 대만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요즘에 나와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고 대만 언론 그리고 대만 시장 조사 업체에서 7월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HBM3E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양산 부분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성 좀 일단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랑 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 쪽에서 나왔다는 건 신뢰성 있는 부분이 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 강세로 전개되면서 그러면서 안도랠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시점이 결국에는 7월 말 혹은 결국에는 늦어도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에 있죠. 7월 말 8월 달 요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늦어도 결국엔 8, 9월 달에는 HBM3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기쯤에 삼성전자 호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관련주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역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크지만 다음 주에 깜짝 인하 소식이 나올지 여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주 좀 주제는요. 역시 IT, 바이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시장을 또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IT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의 이슈가 역시 3분기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폰과 갤럭시 AI 스마트폰이 드디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도 이번 주부터 이제 출시, 개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IT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바이오, 이제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미국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또 이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우씨를 대체할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은 싫으나 좋으나 결국엔 전쟁이 종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부채가 4경 원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제 도와준다고 하면 아마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좀 더 또 피로감이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정치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서서 평화회의 이런 부분 논의가 미리 나왔다는 부분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되든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벌써 2년 동안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 기업들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예. 일단 SG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예. 딱 이날이었어요. 예.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이 시점. MACD가 0을 돌파하면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 이상 올라오고, 주식은 721선 밀집 국면에서 봐야 된다. 거래 터질 때 봐야 된다. 시설 투자를 할 때 봐야 된다. 그리고 대표회사가 매수 들어오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갈 때 봐야 된다.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되죠. 밀집 국면 721선 대량 거래, 그리고 아래 꼬리 대항선,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풀베팅 하게 되면 결국엔 거기서부터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이때가 급소인데
이때 할 수도 있고 또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고 뭐 늦어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항상 뒤늦게 보기 때문에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려도 첫 요기가 급소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제 설명을 들으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냥 기법대로 하는 거예요. 대량 거래 밀집 국면 720년 돌파, 사상 최대 거래량, 대규모 시설 투자와 대표이사 장르 매수 어디서 들어왔죠? 1,800원대에서 들어왔거든요. 10억. 자사주 매입이 언제 들어왔죠? 50억 가까이가 1,450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0원대 중후반대가 급소했다는 부분은 지나고 나서도 그때가 맞구나. 그때 봤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때 못 보신 분들이 이제 힘드는 거죠. 예.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제 사실상 1,4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한 이제 100% 가까이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는 이제 숨고르기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숨고르기 들어간다라고 해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따른 조정은 다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왜? 아직 중장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번 달에 시현되면서 이제 MACD가 빨갛게 이제 하나 나오기 때문에 상단 추세까지 왔죠. 1차 저항권, 2차 저항권이 4,000원 중반, 3차 저항권이 5,000원대 중후반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까지 1차 기간 조정받고 2차, 기간 조정받고 3차 이렇게 노려보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 말로 다시 1,000원대 중후반까지 2,000원 초반까지 내려와요. 1,000원대 중후반대 2,000원대 보신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왜? 본전이니까. 그래서 주식은 바닥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역시 중장기 이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터질 때 이 부분이 키포인트다라고 꼭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워트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을 거예요. 6월 초반이죠. 5월 말에서.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상한가 들어갔어요. 지금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될까요? 안 될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 이제 나스닥이 1% 급등을 하고 다우도 600포인트 급등. 분명히 지난주부터 이제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IT 업종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워트도 시간에서 2% 가까이 급등세가 이뤄지고 삼성전자도 이미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분명히 이제 시가가 뜰 거란 말이에요. 이제 21선 돌파하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죠? 또 한번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이 기업은 삼성전자랑 독점적으로 공동 개발한 THC 장비 이게 EUV 공정, HBM 공정,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SK하이닉스 쪽에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공정 장비는 3분기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원회까지 열 정도로 후공정 장비 업체 발주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미 2분기 때 지금 대규모 증여를 해놨기 때문에 3분기 때 호재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테일러시 납품도 차후에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은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기업 다음 주 감히 한번 또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상이 틀려질지 몰라요. 2분기 때는 이미 증여세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3분기에 아직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인 거고 3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확정지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3분기부터 드디어 발주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3분기에 증여세 이슈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찐 상한가가 나올지도 모르죠. 이렇게까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좀 강하게 상한가까지 이제 얘기하는 그만큼 쉽진 않은데요. 그만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2,000원, 10,000원대 여기 두 번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이 급소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똑같죠.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을 뚫어버릴 때 이럴 때 원래 집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저는 뚫을 거를 생각하고 미리 이제 봤던 거죠. 예전에 HPSP가 그랬어요.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뚫고 그리고 6만 원까지 갔죠. 최근 들어 윈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게 되면 윈팩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 돌파할 때 그럴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월봉 차트거든요. 이 라인대가 다
거래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에요. 예, 거래량이 늘어났던 시점. MACD가 밑에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그럼 과연 그때보다 나쁠까요, 좋을까요? 예. MACD가 똑같이 빨갛게 하나 나왔어요. 차트는 똑같습니다. 예. 2020년도 때 코로나 때랑 그리고 2014년도 때 그때 위치랑 똑같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많죠. 그때 당시에는 자사주 매입이 기껏 해봤자 수백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사주 매입이 1조 5천억 가까이가 들어왔죠. 그때는 나스닥 상장 준비를 안 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은 나스닥 상장을 연말 내년 연초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굉장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 나스닥 상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땐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까지 1조 5천억 가까이 늘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미 미국 쪽에 짐펜트라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 1조를 넘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유럽 쪽에 램시마 SC 이제 피아 제형으로 바뀌면서 주사 제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 약가를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이 신약으로 좀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 셀트론 같은 경우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될 때 밀집 국면이잖아요. 주포들이 17만 원대에서 들어왔잖아요. 15만 원, 17만 원. 아직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사실상 셀트론도 이제 완벽한 거죠. 이제 매출이 3년 전보다 벌써 2배 가까이 급증하거든요. 올해 예상 매출이 한 3조 원대 육박을 할 걸로 전망되니까 물론 3조 원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셀트론 20만 원, 30만 원대가 최고점인데요. 50% 정도 상승을 노리실 분들은 20만 원 이하에서 셀트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안정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신약 개발 업체들 임상 3상 실패하는 기업들 나중에 우르르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 이 임상 3상 성공해서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0.000001%의 확률을 갖고 도전하겠느냐,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처럼 60% 이상이 되는 확률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 저는 단연컨대 셀트론 같은 기업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봐도 밑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이 더 어려운 만큼 더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문자 상담 열어볼게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매수가는 18만 8,251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이버 국민주 평단가 굉장히 높을까 봐 살짝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손실 구간이긴 한데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네. 예, 네이버 좀 긍정적인 부분과 좀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때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이제 월드컵 응원을 할 때가 있죠. 그때 당시가 1,800원대였거든요. 그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산업을 이제 막 지금이 AI 산업 이제 붐이 오는 것처럼 그때 이 인터넷 닷컴 버블이 왔었던 시점이거든요. 바닥권에 있을 때 역시 이제 막 신산업들이 발전될 때 그럴 때 원래 집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AI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미 바닥에서 이제 크게 터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쭉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 낙폭과대 이제 반등을 지금 시도하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2002년도 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 SG라든지 뭐 윈팩, 제가 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드렸을까요? 당연히 거래량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이때 찐이구나. 예. 중장기는 이제 크게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팍 죽어 있잖아요. 예. 물론 지금 이번 달부터 거래량 늘어나요. 그러니까 단기는 그래서 이제는 좀 좋은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 카카오가 요즘에 이 오너 리스크가 좀 발생됐잖아요. 경쟁자가 갑자기 좀 안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럼 네이버 쪽으로 이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은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중장기 기조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200개월 이평선을 이제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지금 200개월 이평선 부근 월봉상 하단 추세 부근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 바닥은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18만 8천 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추격 매도보다는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또 했기 때문에 15만 원대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지금은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강력한 저항권이 제가 볼 때는 일단 200개월 이평선 부근, 200일선 부근인 것 같아요. 19만 3천 원. 1차 저항권 그리고 중기 좀 저항권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 위에 23만 원대 후반대가 여기가 720원 부근 또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19만 3천 원, 23만 7천 원. 거기까지 좀 목표권을 좀 보면서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 나쁜 부분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장기 바닥에서 거래 터질 때 모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부분이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 카카오 쪽에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네이버는 해외 시장에 좀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카카오는 내수 시장에 좀 더 적극적이었고요. 결국엔 그 차이가 이 주가의 흐름을 나중에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고 해외 시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네이버가 그 부분이 잘 선택이 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이버 요즘에 또 티몬 사태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꼭 매수가 위에서 익절 잘 하시길 바랄게요. 15만 원 손절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띠리링.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일찍부터 전화 잘 주셨어요.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만 6,500원요. 네, 24만 6,5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요. 100%. 예. 네, 지금 질문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목요일요. 이번 주에요. 예. 이번 주에 따라 들어가셨는데 비중 다 실으셨는데 지금 좀 내려와서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예. 지금 딱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예. 24만 6,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예. 무타기 하셨나 봐요. 그 목요일 날은 24만 7,500원이 장중 최저점이었는데 금요일 날 예. 추가 매수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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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은 원래 이렇게 투매 나올 때 사는 게 맞긴 맞아요. 좋은 종목들은.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과 좀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금도 주식 싹쓸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을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이 종목 월봉 차트를 쭉 보면 길게 보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는 2000년도 때였어요. 그때 2000년도 때가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지고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 터졌을 때가 있어요. 2020년도 저 위에 29만 원 할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때 사람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고 나갔다는 거죠. 예, 상투주권. 그때 임원들도 제가 매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반대로 코로나 때 위기 터지니까 정인호 회장님이 저 6만 원대에서 수백억을 삽니다. 예, 바닥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사지 않았다는 부분. 원래 2020년 코로나 때 샀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최근 들어 그러면 또 언제 봤었어야 되느냐. 2024년도 1월 달이 밀집 국면 721선 돌파 대량 거래 시현. 사실상 20만 원대 초반대가 급소였다는 거죠.
그때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이게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에 너무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PBR도 1배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한 30만 원 정도는 가야지 청산 가치까지 갈 텐데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투매 나올 때 사셨어요. 지금 막 꼭대기에서 올라갈 때 사신 게 아니고 많이 떨어진 다음에 투매가 좀 나올 때 갔어요. 물론 20만 원대 초반대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720선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어요. 떨어져봤자 한 20%?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뭐 박살날 정도는 아니니까. 대신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떨어진 이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급증하지 않고 막 급감해서 떨어졌나? 아니죠.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안 좋고 흐름이 안 좋으면서 이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안 좋으면서 급감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오히려 경쟁업체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전체 같이 안 좋아질까 봐 이제 미리 우려감 때문에 떨어진 거지 현대차만큼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미국 북미 시장에도 잘 팔리고 있고 이게 오면 전기차 시대로 빨리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가 꿋꿋하게 매출의 상위권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거기서 앞으로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죠. 뭐 보조금을 못 받아도 역시 뭐든지 간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비싸도 음식이 맛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막 줄 서서 먹죠. 결국엔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만큼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유럽 시장에서도 전망이 나쁘지 않고 그래서 월봉 차트 대신 29만 원대가 지금 아주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 라인대에서 겐 투자분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2020년도 때 그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만 추격 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이 213 부근이죠. 이 라인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만 원대가 단기 지지권 손절 라인, 중기는 20만 원대가 지지권 손절 라인. 그래서 만약에 저 밑에 721선 부근에서 봤다. 근데 운 나쁘게 지수 때문에 폭락해서 20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손절을 안 해도 되잖아요. 바닥권에서 잡으면. 대신 일단 주식이라는 건 손절 라인은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잡는다라고 하면 20만 원이죠. 근데 그 라인대가 찐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주말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나스닥부터 해서 1% 급등을 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상 지난주에 거의 다 모든 대부분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을 시현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일단 29만 원대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더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28,3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종가 보니까 25,000원이네요. 손실 구간에 계신데 어떻게 해볼까요? 하나 큐셀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너무 이제 이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태양광이 아직도 침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규제를 좀 더 이제 강하게 미국이 하게 되면 얘기가 틀려질지 모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이 피해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는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기도 전에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리 들어간다는 건 좀 우려감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일단은 급락이거든요. 일단은.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태양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또 중국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 대량 양산 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업황이 단기 쉽게 회복되지는 또 않을지도 모르거든요. 중장기는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단기는 지금 불확실성이 이미 트럼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경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3,0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 위에 34,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매도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그럼 좀 날개를 달 수도 있죠. 그래서 11월 달에 아마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대선 추이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그럼 싹쓸이 포착주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였던 SG 역시나 월요일부터 급등을 했고요. 이 종목이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포함해서 한 주 동안에 무려 47% 상승률을 보였네요. 예, 지금 일단 SG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SG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721선 부근에서 최고의 기회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중요한 게 바닥에서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지고 대양선 나올 때 중장기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뭐 단기는 일단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기법 강의 시간에 제가 다음 주 상한가 노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란 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AS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종목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지켜보라고 또 강조도 해주시네요, 위원님. 예. 단기간에 64% 시세를 냈는데 다음 주도 기대해야 된다고요. 예, 이 워트 같은 경우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워트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질 때를 주목해야 된다. 그 고점 돌파를 할 때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21선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이제 막 주식은 파라볼릭이 이렇게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그때가 시발점이거든요. 상승 전환되는 시발점.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그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워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이 다음 주 움직임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는 저 1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좀 16,000원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고가 패턴에도 초점 맞추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신고가 랠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YC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6,000원대 매수를 했고요. 22,950원까지 무려 229%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위원님. 예, 시간에 따르니까 YC가 한 4%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매매 전략을 펼친다라는 개념보다도 흐름을 보려고 좀 설명드리려고요. 이 YC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HBM 수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아마 예상컨대 이럴 거예요. 삼성전자 HBM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HBM3 그러면 일단 급등을 하겠죠.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시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일단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닥에서 이 종목은 처음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미 선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원대 초반대가 강력한 저항권으로 좀 자리 잡을지 몰라요. 이변성은 더 크게 간다. 그래도 이미 좀 어느 정도 버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13,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고 2만 원대 초반대는 강력한 저항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만 원 초반대 강력한 저항권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윈팩도 볼게요. 이 종목은 1,000원 초반대 매수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정말 손실인 적이 한 번도 없이 계속 올라갔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2,150원 찍으면서 거의 2배가 됐네요. 예, 일단 이 윈팩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월봉 차트가 항상 대량 거래가 터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이 워트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SG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고요. 제가 상반기 때 지금 베스트 방송을 달성을 하면서 설명드렸던 기업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네오셈 이 4,000원대에서 강출해드리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 16,000원, 4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리고 역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300% 가까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바닥에서 10,000원대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이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질 때, 이 YC도 마찬가지였죠. 이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4,000원대에서 거의 뭐 2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거니까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 지난달에 시현이 됐고요. 이번 달에 또 시현되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대량 거래가 쏟아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LPDDR5와 HBM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오토모티브 칩까지도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모회사가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뭐 티메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좀 우려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티메프라든지 티몬,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모회사가 든든한 대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런 우려감이 나올까요? 환불해주고 정산해주고 해도 큰 우려감이 없어요. 든든한 모기업이 지원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회사, 국내 팹리스 업체 2위 어버브 반도체가 인수한 기업은 든든한 버팀목이 있죠. 모회사에서 든든한 자금줄이 있으니까 700억 가까이 지금 2,000원대 이상에서 투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아직도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에 700억의 돈을 쏟아붓는데 그 가격대가 다 2,000원대 결국에는 평균 매입 단가가 2,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1,950원이잖아요. 주포 매집 단가 이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매도 기회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 이제 공개할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 SG가 한 주 동안에 47% 상승세 보였죠. 후속주 지금부터 5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일단 셀트리온부터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내에서도 뭐 독보적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될까요? 예. 자사주 맵이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관심이 없어서요. 셀트리온은 자사주 맵을 1조 5천억 들어왔죠. 그 얘기만 딱 그 공시만 딱 보고도 그냥 일단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이 회사 주식을 이렇게까지 매집을 할까? 셀트리온이 이제 나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앞으로 셀트리온은 가장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 회사 중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포 매집 단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연말에 나스닥 상장 준비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꿋꿋이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호재들이 많은 바이오주 셀트리온 짚어주셨습니다. 저가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이 어버브 반도체를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가 가장 삼성전자랑 밀접한 관계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어요. 제가 YC 4,000원, FST 2만 원 설명드리고 사실상 400%, 그리고 FST 1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버브 반도체가 삼성전자 지분 투자를 유치하고 자사주 매입이 50억 가까이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유치 굉장히 수급이 좋잖아요. 50억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3,500원대가 바닥을 시원한 거예요. 그 라인대에서 50억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와 SK와 차세대 실리콘 카바이드 지락칼륨 전력 반도체를 MOU, 그러니까 이 국책과제 참여해서 내년도부터 양산에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미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가서 부사장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주제? 이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력을 하는 주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이 스마트 AI MCU를 삼성전자의 모든 전자제품에 탑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 모든 전자제품에는 필수적으로 MCU가 1개 이상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제어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I 스마트 MCU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질 거고 더 많은 또 MCU가 들어갈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는 대규모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3천만 개 MCU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삼성전자 관련주로 윈팩까지도 인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공정 재료도 있거든요. 심지어 후공정 재료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LPDDR5 시대가 오니까 하반기부터 윈팩이 LPDDR5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물량은 전량 흡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작년도 최악을 다 기록을 하고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독보적 수혜주는 어버브 반도체는 아마 필수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어버브 반도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볼게요. 예, 유니테크노를 좀 설명 드려볼게요. 이 배터리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ESS 쪽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출성형 강자라고 좀 불리는 유니테크노는 이미 자사주 매입을 끝내고 소각까지 47억 정도 결정이 났거든요.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상당한 자신감이죠. 국내 9월 달에 또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고 삼성 SDI와 ESS 이 셀 케이스를 양산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미국 쪽에 1조 원 대규모 공급 계약 이런 얘기들이 미국 기업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기업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죠. 그래서 바닥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니테크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될 때 봐야 된다.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봐야 된다. 자사주 매입 소각 다 이루어졌죠. 대규모 시설 투자하는 기업을 봐야 된다. 대규모 시설 투자 멕시코 쪽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니테크노도 수급 좋고 시설 투자 대규모 그리고 차트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삼성 SDI 대규모 수주한다 얘기 나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니까 급등했죠. 그래서 아마 시가가 한 4, 5%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항상 시가 이하 절반 이하로 내려올 때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 배터리나 전기차 시장이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해도 요즘에 ESS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요즘에 이제 AI 산업의 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ESS 수요도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유니테크노였습니다. 시간 내에서 정말 5% 가깝게 급등세를 보였네요. 다음 주 기대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예, 제가 벌써 한 2주, 3주째 계속 이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쪽에 독보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윈팩. 윈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고사양 테스터 장비를 사실상 국내에서 도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후공정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도입을 해서 한 기당 50억 이상 하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여러 대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 재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제껴두고 매출 50% 이상 큰데 올해부터는 제주 반도체 물량을 전량 흡수하겠다라고 했어요. 특히 LPDDR4, 5 거기에 SoC 오토모티브 칩까지. 그래서 사실상 뭐 윈팩은 대표이사 장내 매수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PDDR5 온디바이스 AI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 99% 상승률 보였던 윈팩 다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이 워트를 좀 설명 들어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2의 한번 SG가 탄생을 하려나 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SG 설명드리고 이번 주 이제 상한가 시연하면서 날아갔잖아요. 예. 이 워트만큼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이런 뭐 독보적인 재료가 있을까? 이 삼성전자 세메스랑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에 있거든요. THC 장비를. 거기 SK하이닉스 공급할 수 있고 EUV 공정 그리고 HBM 공정 거기에 전공정, 후공정으로 원래 나눠지거든요. 전공정 장비 업체, 후공정 장비 업체. 근데 이 기업은 전공정, 후공정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전무, 상무, 뭐 임원들이 수십억에 가까운 증여를 뭐 직계 가족이나 뭐 자녀들한테 증여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대규모 증여를 했다는 것, 증여세만 10억이 넘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후공정 업체, 장비 업체 위원회까지 열어서 이제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워트가 독보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상한가 노려보는 워트까지 5종목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시에는 위원님의 무방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상반기 이제 M10W 전체 베스트를 달성을 했는데 하반기도 열심히 해서 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럴 때 잘 집중하시면 최고의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증시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 SG만 한번 보셔도 여러분들 이런 급락장, 힘든 장 속에서도 상한가 포함해서 한 주 동안에 단 5거래일 만에 무려 47% 상승률 보였습니다. 부러우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거나 MTN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